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식한다. 그래서 막 깨제제하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그냥 깨제제하고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아이 당신 왜 그래? 그럼 아 지금 내가 금식기도 중이야. 자랑을 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금식을 하지만 깨끗하게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딱 그냥 정자세로 딱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딱 정확하게 뭐는 뭐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거는 확실한 기도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구하지 않아야 할 거. 그런 거를 떠러 이방인들이 그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 자기 자녀들.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저 아는 분들도 우리 친척들도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 시험을 보는데 내 자녀가 붙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 자기가 준비를 많이 했으면 할 거고 단지 그냥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아니면 내 지인이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준비한 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도 안 해놓고 뭣도 안 해놓고 기도는 이게 내가 사실 준비는 별로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찍을 때도 이게 맞는 답을 찍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요. 그게 바로 그게 욕심이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부적 갖다 놓고 그냥 부적 붙이고 다니면 뭐가 되는 거 마냥. 엊그저께도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들 3명이서 앉아있던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잖아. 세월호 부적 아니야 그게. 세월호 부적. 벌써 5년 6년 전인데도 지 부모가 죽어도 지 할아버지가 죽어도 아마 리본 안 달고 다닐 거요 아마. 그게 부적이지 뭐요 그게. 아니 그 학생들 죽은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죽었을 때 5년 전 6년 전에 죽었을 때 가서 한번 애도 한번 해주고 안타까워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왜 그걸 갖다가 그냥 리본을 만들어 갖고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못 떠나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평생을 마음 아파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죽은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요. 그 가족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게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는 거지. 그러냐 저 종북 세력들이 자기네 정치에 써먹으려고 그따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호사 맡았던 박주민이라는 자 그게 거기서 변호사 그거 세월호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21대 20대에도 그랬고
저 종북 세력들은 항상 고동치기로 해갖고 이제 투쟁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시켜주고 의지기 찌증이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중원 부어주만 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래요 여기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구할 걸 온전한 걸 딱 구하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딱 들으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면 딱 응답해줘요. 아 이거는 자가 구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딱 생각하시고 그걸 첫 번째 그 말 구하는 데서 딱 응답을 하신다고요.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첫날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초등학문 스터디 TV잖아요. 교회 처음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도했던 사람들, 구하지 않을 걸 구했던 사람들, 정말 주위에 기도한 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지금까지도 중원부원하는 분들, 내 욕심대로 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고 말을 적게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그게 저 사람과 관련된 거면 그걸 꼭 받아야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지금 이 기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항상 오후 예배 때 이걸 많이 하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바로 이 기도를 새벽 예배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일 예배 때 이런 때 많이 해요. 이 기도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여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거 한번 스터디 한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기억해 줄게요. 주기도문에 관해서 한번 우리 한번 스터디 한번 하자고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신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 교회로만 해서 교회 안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다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 에스겔인가? 거기 보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래갖고 성전 밑에서 재단 밑에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점점 많아져요. 그게 그래갖고 막 처음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에다가 이렇게 온 몸이 다 적시거든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세상에 임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뭐 내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은 뭐래요? 오늘 먹은 것이 족하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라. 그러시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내 친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제가 내 친구한테 용서를 해줬으니 저도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 하여튼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빌려준 사람이 와서 야, 돈 갚어 빨리. 그러니까 내가 갚기는 갚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은 네 사정을 내가 아니까 그러면 갚지 마라. 그냥 내가 탕감해줄게. 그 친구가 그런 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어마어마한 돈 빌린 거를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고 이제 울랄랄랄 하면서 좋아서 이제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저 앞에 자기 친구가 와. 다른 친구가. 근데 요놈한테 내가 한 10,000원을 빌려준 거요. 10,000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너 나한테 돈 10,000원 빌려갔잖아. 왜 안 갚어? 빨리 갚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며칠만 더 있다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지금 갚어 이 새끼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러는 거요.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그 몇억 원을 갖다가 친구가 탕감을 해줬는데 저는 그 10,000원 빌려줘 놓고서 그 10,000원 갚으다가 멱살 잡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 갖다 가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친구의 아까 탕감해준 그 친구가 그걸 보고서 민망해가지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는 갚을 수 없는 돈 그 몇억 원이나 자기 친구가 탕감해주더만 그까지 10,000원 갖고 줬다기도 하냐 하면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 친구한테 아니 저 지금 당신 친구 있잖아요. 누구 돈 많이 빌려줬는데 못 갚아가지고 당신 친구 탕감해줬잖아.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한 10,000원을 빌렸다나 어쨌다나. 근데 그걸 안 갚는다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냥 흔들어대고 너 그거 안 갚으면 뭐 감옥에 가둔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뭐야? 이님이 그랬단 말이야? 불러와 그거. 그러면서 야, 나 너 탕감해준 거 나 취소할래.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집어넣겠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면 죄 지은 자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베풀고 내 것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탕감을. 근데 내 욕심은 다 차려놓고 내 거는 조금도 손에 안 보고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시험에.
뭐 시험 많은 시험들 있잖아요. 남이 눈으로 부모로 인해서 죄 짓는 거 있죠. 남이 거 좋은 거 부모로 인해서 죄 짓는 거 있죠. 죄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정말 저게 탐이 나서 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훔치고 남 거 채트도 가고 또 그런 경우 뭐 불륜 같은 거. 불륜이 뭐예요? 내 마누라 놔두고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하는 거,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하는 거, 이게 불륜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죄란 말이야. 이런 게 그게 시험이잖아요. 또 도박하는 거,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행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지. 내 친구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고, 내 이웃에게 피해 안 끼치는 거고, 또 이제 만약에 학교를, 지금 이 방송에는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장학금 같은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장학금 하니까 또, 조민 생각이 또 나네. 아씨. 응? 조민은 불법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부산, 의전원이가 거기서, 평소에는 5명한테 골고루 나눠서 50만원씩 이렇게 주던 장학금을 갖다 조민 그 사람한테 몰아서 200만원씩 줬다잖아요. 그게 남의 거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 거잖아,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자매들,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뭐 20대 초반에 아이들 막 들어오거든요. 그 장학금 타려고, 아이고, 막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간 애들 보면. 그런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악을, 응? 지금 다른 사람들 좀 타게 내비둬야 되는데 서로 타먹으려고 막 경쟁이 되게 심해요. 뭐 그건 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남의 거 채트로 가는 게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 게 악이야.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아까 그 사람처럼 내 거는 안 갚아도 되고 내가 빌려준 사람 거는 갚아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도 하지만 상대방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도.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상대방을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용서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정치인들, 가짜 청와대, 문변, 얼마나 악행을 저질러요, 지금. 자유우파 세력은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 죄를 씹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는 곳마다 또 실질 심사할 때마다 다 구속해버리잖아요, 지금 자유우파는. 죄도 없어. 근데 다 구속해. 그런데 진짜 죄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속을 안 해. 조국도 구속 안 하지. 또 조민도 구속 안 하지. 조민 오빠도 구속 안 하지. 그 다음에 윤미향도 고소 안 하지. 또 추미애도 구속 안 하지. 추미애 아들도 구속 안 하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입만 벌렸다는 거짓말이고, 추미애가 국회에서 위증한 게, 거짓말한 게 몇 개예요. 27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카톡이 밝혀졌잖아요, 카톡이.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전화번호 자기 비서한테 주고 그놈이 다 밝혀졌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구속을 안 해. 예를 들어 자유우파가 그렇게 했다 봐요. 하나만 거기서 거짓말 하나만 해도 벌써 구속됐어.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그게 뭐예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네 편은 무죄고 상대방은 유죄고 이거는 악행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니네 편은 다 무죄로 때려주고 상대방 편은 자유우파는 다 유죄로 때려서 다 구속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자가 지금 청와대에 지금 점거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33년이라는 형을 때려서 지금 5년째 지금 가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태블릿 PC도 최순실 거 아니잖아 그거. 독일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연설 그것도 태블릿 PC로 JTBC에서 뭐했어. 심스미하고 손석희하고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수정하기를 빨갛게 제대로 수정했다 이랬잖아 처음에. 근데 그 태블릿 PC에 수정할 수 있는 앱이 한 번도 깔린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혀진 거야 그게. 그랬더니 심스미가 거기 가가지고 취조를 받는데 뭘 하겠냐면 우리는 그게 깔려 있는 줄 알았지. 깔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론이 지금 거짓 날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를 내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15절까지 했더니 벌써 1시간이 넘어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16절부터 34절까지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이어서. 네. 빨리빨리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스터디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나, 할 때 위선으로 하지 말고,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는 집에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우리 기도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또 베풀고, 내가 베풀음을 받으려면 나도 역시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실제 해병대 예비역 단체분들이 총궐기대회를 했습니다. 해병대를 정치 이용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여 단체가 실제 이 총궐기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청래, 박지원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그러면 기성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까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된 보도, 특히 TV 보도가 어디서 나왔냐? KBS.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보도 안 했어요. 네? 그 많은 방송국들 중에서 KBS를 제외하고 아무도 보도 안 했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 오늘자 조간일보입니다. 자, 오늘자 조간일보에 조선일보 끝.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언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MBC와 JTBC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적어도 MBC랑 JTBC는 방송해야지. 왜겠어요? 당신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병대 예비역들이 5번째 연대 행군을 했다라고 MBC가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에 달았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JTBC 용사냥한 6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JTBC도 메인 뉴스에 달았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해병대 예비역들인데 왜 자신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실어주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은 안 실어주는 겁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편향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같은 해병대 예비역이란 기준을 두면요 똑같이 보도해야죠. 근데 왜 다르게 보도합니까? 심지어 왜 안 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언론사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래서 MBC와 JTBC가 적어도 해병대원과 관련된 사건에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요. JTBC가 또 단독 달더라고요. 네. 무슨 이번에는 뭐 또 좋대요. 이것도 대통령실입니다. 또 대통령실 거론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아예 자극적이에요. VIP 경로서를 가지고 대통령 부속실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MBC는 그 VIP 경로실에 또 문고리가 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거짓말 정황이 드러났다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이와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시동하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협조할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협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편향된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편향된 언론들이 던지는 물음표를 우리가 함께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탄핵 정국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향된 언론들이 던지는 물음표와 관련돼서 마침표와 느낌표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왜 편향된 언론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런 편향된 언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겠죠. 왜냐? 이 언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전선동과 여론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C, JTBC 보세요. 마구잡이로 던지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MBC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냐면요. 또 탄핵이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내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방통위원장 탄핵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있었던 거. 그때도 탄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2번째로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MBC 방탄을 위해서.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안을 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직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이미 과거에 팩트체크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방통위가 2인 체계로 망치 두들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는 겁니까? 자, 보여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제13조 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뭐 있습니까? 위원장이 2인 이상 회의 소집하면 가능한 겁니다. 즉 2인 이상이 있으면요. 회의 소집 가능하고 망치도 두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어서 김홍일 방통위원 탄핵을 내놓고 지금 MBC 방탄을 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만이라면요. 뭐라는 겁니까? 방통위원을 추천하라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이 총 5명이에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1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대통령 추천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했습니까? 이들이 안 했잖아. 안 해서 지금 공석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들이 추천을 안 해서 지금 그게 공석이 되는데 왜 방통위원장한테 2인 체제로 망치 두들기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안 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딴지 걸기 위해서. 어떤 딴지? 왜 2인 체제로 망치 두들기냐고. 지금 저들은 저런 노림수로 뭐 하는 겁니까? MBC 방탄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MBC 방탄을 하려고 할까요? MBC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갈아엎어질 날이. 자,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현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로 46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사 선임에 6, 7주 걸리는 만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이사 선임 절차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사장을 바꿈에 있어서 어떻게든 못 바꿔보기 위해서, 그래서 MBC 사장은 임명권이 있는 현 박문진 이사를 어떻게든 안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번 안 당한다. 그래서 오늘요, 망치 두들긴데요. 심지 여러분들. 네, 오늘 망치 두들긴답니다. 자, 이게 어제자 기사예요. 어제 밤에 기사가 났습니다. 방통위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약안을 의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이사 선임안을 막아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된 탄핵안을 거론했고 그걸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망치 두들긴다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어제 MBC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쟤네 망치 두들긴데 라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요. 네, 어제 MBC 실제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입니다. 네, 지금 어제 민주당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을 거론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방통위가 그래 우리 오늘 망치 두들기게 이렇게 말했더니 MBC가 쟤네 오늘 망치 두들긴데요 라고 좀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MBC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질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처럼 법이고 절차고 다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절차 지키고요. 법 지켜가면서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들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KBS 해냈죠? YTN 해냈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MBC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더 짜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과정을 지켜야 돼요. 왜냐? 우리는 좌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파잖아요. 법과 절차,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의 우파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처럼 방통위원회 시켜가지고 실제 점수 깎아먹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비단 KBS, YTN, MBC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